자, 교재 어디를 봐주시냐면은 184페이지. 자, 이 가등기 이렇게 제목 나와 있죠? 예, 거기에는 그 도표로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도표에 보시면은 좌측과 우측을 구분해서 종국 등기 좌측, 우측에 가등기 이렇게 놨죠. 그러면 종국 등기는 지금 이제 배웠던 권리 변동적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을 후등기 저지력이라고도 또 하죠. 권리 추정력. 이 법적 효력, 어느 하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등기를 걸어서 종국 등기 이렇게 이제 불러나가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가등기 이렇게 서술되어 있죠. 가등기는 지금 왼쪽에 지금 우리 둘째 시간에 배웠던 법적 효력, 어느 하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걸 예비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예비등기에 해당하는 게 가등기 위에다가 가로해 놓고 예비등기 네 글자 쓰세요. 예비등기. 예비등기. 네 글자 쓰셨으면은, 자, 이것도 등기에서 없어진 등기,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등기가 있습니다. 예고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지 중요했었습니다. 현재. 특히 이제 경매 받을 때 이제 예고등기가 실무적으로 엄청 중요한데, 예고등기라는 법적 등기가 현재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예고등기는 뭐였느냐 하면은, 그걸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등기부의 재산권이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갖다가 등기부 등본 떼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법원에서 올려주는 등기를 예고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고등기라는 게 부동산등기법에서 5년 전서부터 사라졌습니다. 법전에서. 왜냐하면 가압류 가처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고등기를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예고등기와 가등기가 예비등기로 분류가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예고등기라는 건 법전에서 사라졌고, 예비등기에는 지금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만을 이제 예비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비등기냐? 그 교재를 잠깐 보시면 1 해놓고 가등기 안에 물권 변동 효력 X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 추정력 X 이렇게 나와 있죠. 처분 제한의 효력 X, 대항력 X. 그 네 가지 예시되어 있는 게 왼쪽에 종국 등기에 인정되는 법적 효력 아닙니까? 그 법적 효력을 어느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등기가 등기법의 가등기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강론 다음 주에 배울 때 다시 들어가기로 해요. 예, 여기선 구조만 좀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교재 185페이지. 자, 등기법 2장 챕터는 쉬어가는 파트입니다. 등기소, 등기사무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갖다가 1.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등기소가 뭐 어딘지 이런 거 시험 지문에 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188페이지. 이 등기소에 이제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를 제일 위에 제목 등기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등기서기보직이라는 국가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거직에서는 이 법률 용어 등기관이 누구인지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아이 뭐 중개사법에서 등기관이 누구인지 뭐 알 필요가 있어? 등기하는 사람이 등기관이지 뭐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 용어 자체를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9페이지 2절 등기 및 기타 장부 중단의 제목이 달려 있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등기부 양식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등기부 양식 그것만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가시면 돼요. 표제부다, 갑구다, 을구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재 넘겨보십시오. 192페이지로 가보시면은 구본건물 등기 양식은 강론에서 다음 주 다시 할 거고, 192페이지 보시면 보관관리 이렇게 나오죠. 등기부 어디에다 보관하고 그걸 바깥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그런 미시적인 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가 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굳이 필요 없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자, 중단에 5 등기사항 열람과 증명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용어 익히기, 용어만 감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 형광펜 지금 뭐 긋는 자 그런 거 필요 없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라는 장부가 공적 장부니까 그걸 갖다 공개 표시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기부라는 장부에 있는 부동산 정보 내용을 갖다 일반인들에게 공개 표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법률 용어만 익히시면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공개할 수가 있고 열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서 등기부랑 공적 장부 내용을 갖다가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 몇 가지밖에 없다? 그 용어만 익히시면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것은 옛날 용어로는 등초본 때 보는 거. 등본, 초본 발급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그걸 등본, 초본이라고 안 부릅니다. 현행법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부동산 정보를 갖다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용어만 익히시면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열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은 직접 눈으로 보는 거. 직접 눈으로 보는 거. 그러면 열람하는 방법은 모니터를 통해서 열람할 수가 있죠. 집에서 인터넷 접속해서 전산등기 인터넷 접속해서 모니터 열람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열람하는 방법 직접 등기소에 가서도 열람할 수가 있죠. 직접 등기소에 가서 그 등기소에 있는 모니터 그 자리에서 등기관 앞에서 열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랑 공적 장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열람이라는 지금 그 법률 용어만 두 개가 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자, 넘겨 보시면은 196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실제 등기법의 이제 시작 얘기입니다. 자,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얘기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절차 자,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자, 먼저 편제부터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것은 일련의 시간의 업무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라는 법률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등기하는 일련의 업무 과정이 크게 총론이라는 건 개별 등기들이 있으면 개별 각자지 않습니까? 개별 등기 구체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고 그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등기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공통 법원칙을 만들어낸 게 총론, 개별 등기하는 과정을 만들어낸 게 강론입니다. 그럼 교재 구조부터 보자는 거죠. 196페이지에 3장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교재를 이제 어디로 넘기시냐? 233. (233페이지에) 챕터 4 위에 제목을 한번 크게 봐주십시오. 등기 절차 강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교재 어디로 넘기시느냐? 자, 251페이지. 251페이지 큰 맵을 먼저 구조를 보고 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찾으셨습니까? 네, 자, 고개 들어보세요. 5장 그렇게 뭐 제목 붙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등기 절차 강론입니다. 등기 절차 강론을 갖다가 두 개의 파트로 교재에서는 로마 숫자로 1, 2,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요 1이든 2든 다 개별 등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갖다 등기 절차 강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 등기하는 방법을 갖다 두 개로 교재를 갖다 편제를 구분해서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개별 등기 절차 강론의 공통 법 원리를 이제 배우는 게 등기 절차 총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시험의 추세가 5대 5였습니다. 총론 5, 강론 5 이렇게 배당이 떨어졌었는데 등기법이 이제 전면으로 지금 바뀐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등기법 전면 개정되고 나서는 무슨 얘기냐? 종이로 되어 있는 등기를 갖다 전산 작업이 전 관할 등기소에 전부 전산화 작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부터는 종전에 종이 등기부라는 법정 개념을 갖다가 지금 등기하는 공무원, 등기 공무원들도 지금 업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도기적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등기소에도. 그럴 때 업무하는 등기소마다 조금씩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등기 업무가 지금 다 다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등기 절차 총론이 지금 과도기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구체적으로 업무할 때도 지금 이게 통일되어 있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예전에 종이 등기로 등기 업무했을 때는 5대 5로 출제했는데 이쪽을 함부로 건드려갔다가는 지금 큰일 납니다. 이쪽 문제가 지금은 10%에서 20%밖에 안 나요. 괜히 문제 잘못 냈다가 저기 하기 때문에. 실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은 이제 이쪽 강론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시험 문제를 한 70%까지 치중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작년, 올해 문제가 아니라 한 5년 전서부터의 추세입니다. 이쪽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정확한 사항 아니면은 잘 안 건드립니다. 출제위원이. 그럼 이제 보시면 그게 두 가지로 이제 해나가는데 등기 절차 총론 쪽은 이제 구조를 익히셔야 되는데 교재 이제 원위치로 와볼까요? 우리 어딘지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 오셨으면은 자, 등기 절차 총론은 첫 번째 이렇게 되면 등기의 개시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의 개시. 자, 등기의 개시 이렇게 제목되어 있고 1절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죠. 자, 이제 거기서부터 자, 요거는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람. 등기가 개시되는 방법은 등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죠. 자, 등기는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등기를 해주는데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재산권 변동된 사실을 원칙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등기를 해주려면은 재산권 변동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신청이 있어야 등기를 해줍니다. 뭐가 있어야? 그 재산권 변동 사실을 갖다가 신청을 해. 재산권 변동 사실이 있어? 그걸 받아서 등기관이 알았어. 그거 등기해 줄게. 그걸 신청에 의한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신청은 국가나 지자체, 다른 관공서죠. 그럼 관공서도 재산권 변동 사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신청을 관공서가 하게 되면 신청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촉탁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개시는 무엇이 있어야 등기가 개시된다?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법전에서는 거기에로 안 끝납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률에 정해진 사실이 있다면은 신청이나 촉탁이 안 들어와도 등기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법률에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유가 뭐가 만들어져 있느냐?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률에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땐 직권이라는 건 공무원이 권한을 발동해서 등기하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 걸 직권에 의한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등기관이죠. 공무원은 민원이 신청이나 촉탁 안 들어와도 그 등기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법에서 네가 알아서 담당자 네가 알아서 등기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직권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해 달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건 이제 잘 구별하셔야 되는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촉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명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촉탁하고 또 명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원에서 등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뭐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촉탁. 그럼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해라고 등기하는 공무원에게 명령 내리는 건 촉탁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배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등기가 되는 경우수를 법률용어로 등기의 개시라고 부르는데 몇 가지 경우수에 의해서 등기가 되게 되는 네 가지 경우수,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뭐에 의해서? 신청이나 촉탁. 그러면 촉탁은 신청과 똑같은 거니까 단 누가? 관공서가 요청하는 걸 촉탁이라고 하죠. 우리 촉탁으로 요청하는 걸 하나 이미 배웠어. 자, 평택시장이 토지대장 관리하는 거 우리 배웠죠. 지적. 평택시장이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 민원이다. 지목 변경 정리해주고 나면 관할 등기소 등기부에는 지목 변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변경된 지목으로 직목 변경해달라고 평택시장이 지적공부 정리 후 그걸 지적정리라 하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는 걸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이 용어를 배웠죠. 그러면 법원이든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 요청하는 걸 뭐라 용어를 사용하는 이거만 익히시면 돼. 촉탁. 그러면 신청하고 촉탁은 똑같은 거네. 단 개인이 요청하는 걸 신청,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소로 서류 보내는 걸 촉탁이라고 용어 사용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준용이라는 법률 용어는 관공서가 등기 촉탁 시는 신청에 관한 등기 규정을 준용이라는 건 똑같이 사용하거라. 그러면 평택시장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하는 방식을 똑같이 지켜서 서류 쓰거라.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준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구조가 그러면 네 가지 있다는 거.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다시 갑니다. 자, 등기 신청하는 방법은 자, 이게 옛날하고 차이점인데 자, 신청하는 방법이 옛날 법과 지금 현행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등기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이라는 건 등기소랑 관공서에 직접 걸어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읽으면 되고 방문이 법률용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법전에 직접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슨 신청? 방문. 옛날에 법전에는 출석이라고 했어요. 출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방문이라고 현행법에는 법전에 쓰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용어를 익힘 작업하십시오.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자, 전자신청은 자, 공인인증 받아갖고 공인인증을 이제 사용자 등록이라고 해요. 사용자 등록을 해갖고 인터넷 접속해갖고 등기소에 서류 요청하는 거.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전자식. 그러면 등기 신청 방식은 신청한다면 몇 가지 방식으로 현행법에 있다? 평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자,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등기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방문 신청, 전자 신청할 때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법률 용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 구체적인 등기 신청서에 누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가 등기 신청인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하려면은 신청 정보라는 거하고 신청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용어로 이제 자꾸 매치가 돼야 되는데 신청서라는 등기 신청서 양식 있죠. 그 양식을 적어내는 걸 이제 현행법에서는 뭐라고 용어를 사용하느냐면 신청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신청 정보만 써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신청 정보에 적은 사항을 갖다 증빙하기 위한 구비 서류를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같이. 그 구비 서류를 구비서를 뭐라 부른다? 첨부 정보. 이 자체가 작년 26회 시험 문제는 이거네. 이거 용어를 구분하는 거. 등기를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X. 무엇과 무엇이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입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만 제출해서는 안 되고 첨부 정보만 제출해서는 안 되고 두 개가 AND가 돼야 된다는 거죠. AND가. 같이 하는 문제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자, 보시면 신청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은 신청하면은 자, 등기관이 신청한 걸 받아주는 걸 접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기관이 이제 하는 업무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받는 거구나. 등기 신청한 내용을 받는 거구나. 촉탁한 내용을 받는 거구나. 그걸 접수 이렇게 부릅니다. 접수받고 나면은 자, 접수받은 것을 갖다가 자, 심사. 접수받은 대로 다 등기해주면 안 되지. 전산 기록을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최소한 검토 작업을 해봐야죠. 그걸 심사 또는 조사 뭐 이렇게도 용어를 불러요. 자, 조사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적법하면은 법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심사할 때는 자, 부적합하다고 내리는 결정을 법률은 이렇게 부릅니다. 각하. 그러면 자, 부적합하다고 내리는 결정을 법률 용어 부를 줄 아셔야 돼. 그걸 뭐라 부른다? 각하. 그러면 심사할 때는 부적합하다고 자, 결정을 내리는 각하 사유라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각하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적법, 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적법하면 해당 컴퓨터 전산에다가 입력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입력 작업하는 것을 갖다 법률 용어로 등기 이렇게 불러나가면 되겠고, 그러면 한 등기소에 등기관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재산권에 관해서 책임 분쟁, 어느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등기 전산 기록을 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조치를 그 기록 말미에 딱 꼭 해놔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법률 용어 뭐라 부른다? 교합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자, 완료.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다 알아야 돼요, 용어들. 아직까지 용어까지도 법전에 지금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용어를 각각이 법전에 쓰고 있어요, 조문마다. 교합이라고도 용어를 쓰고, 완료라고도 용어를 쓰고, 마칠, 끝날 필이라고도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등기, 교합, 등기, 완료, 등기, 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 뭐 용어를 다양하게 법전에 지금 법전의 용어도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똑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면 등기 업무는 끝마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업무는 원칙적으로 끝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강론에 이 방법은 전부 다 강론에 배울 등기의 원리에 전부 다 적용되는 원리인데 이 중에서 강론의 등기 중 재산권에 관해서 등기했을 때 재산권이 이제 소유권, 뭐 쥐상권, 전세권, 저당권 재산권 취득사실 등기했죠. 재산권 취득사실 등기했을 때는 등기 업무 끝마치고 나서 재산권의 컴퓨터 전산등기부에 재산권 취득사실이 올라갔다는 내용을 권리자에게 보내줘야겠죠. 그걸 옛날에 여러분들 등기필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권리증. 옛날 용어 뭐 권리증이라고도 용어 사용했고. 그 재산권 등기를 끝마쳤을 때는 재산권 전산 기록이 올라갔다는 내용을 그 증서를 권리자에게 보내줘야겠죠. 그 잡무 처리를 갖다 또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과정은 이제 여기서 업무가 끝나는 것이고 요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이 강론에 배하는 등기 공식이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일컬어서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요 과정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될 게 밑줄을 칠 수 있을래나 이거요. 여기서는 조금 힘든데 밑줄 치기가 여러분들 자 요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 등기 개시 방법 몇 가지? 4가지. 그 중에 직권과 명령은 뭐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이건 좀 꼭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촉탁 신청과 동일하죠? 근데 누가 요청하는 거? 관공서가 요청하는 걸 촉탁이라 한다. 촉탁할 때는 뭐에 관한 등기 규정을 준용? 신청에 관한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요까지 지금 용어 익힘 작업을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신청으로 온다면 신청 방법은 몇 가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거. 방문 신청. 자, 공인인증 받아서 공인인증을 사용자 등록이라고 해요. 인터넷에 접속해갖고 로그인해갖고 신청하는 거. 전자 신청. 자, 그러면 교재 이제 197페이지. 전자 신청 3 제목 찾으셨습니까? 자, 배당이 이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뭐 어떤 거 해놨는데 요거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전자 신청. 예, 전자 신청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등기 신청하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거기서 용어.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제목 나오면 찾으셨습니까? 이 정도는 용어 아셔야 돼. 동그라미 1에 당사자. 형광펜.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 형광펜.
다음에 자 동그라미 2 건너가시고 동그라미 3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형광펜. 자 해놓고 형광펜 두 번째 당사자 자격 대리인 했죠? 자격자 대리인 했다. 메모. 6글자 쓸 거예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 했다가 메모. 변호사, 법무사. 자, 이제 요거 첫 번째 이번 과정 이걸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인터넷 접속해서 등기 신청하려면은 매매라고 가정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접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위임장 받은 사람도 접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임장 받은 사람이 누구일 때만 변호사, 법무사이지 일반인이 위임장을 받았을 때는 인터넷 접속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문 신청하는 걸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방문 안 하고 위임장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등기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방문 신청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도 위임장을 받은 일반 대리인이라면 방문 신청할 수가 있는데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인터넷 접속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변호사, 법무사만이 가능하지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인터넷 접속해서 대리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 접속해서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변호사, 법무사를 법률용 뭐라 부른다?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접속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누구일 때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때. 자, 양가로 위 사용자 등록. 자, 고개 들어보시죠. 여러분, 인터넷 뱅킹, 금융거래, 인터넷 뱅킹 이용할 때는 처음에 무엇을 해야 이용할 수 있음? 공인인증 받아야, 쉽게 얘기하면. 그 공인인증 받는 것을 갖다가 여기 등기도 인터넷 접속하려면은 공인인증 받는 걸 사용자 등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같이 대입해 나가면 돼. 자, 금융거래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 받으려면은 자, 컴퓨터 인터넷 그 은행에 해당 은행에 접속해서 공인인증 받아야 됨.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야 됨. 아니 이 또 쉬운 얘기를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 국민은행을 만약에 인터넷 뱅킹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국민은행 가까운 데 가서 그 공인 받아야 돼? 아니면 인터넷 접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아니야. 그럼 인터넷 뱅킹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야. 인터넷 뱅킹 하려면은 가까운 데 그 해당 거래은행 가야 돼. 가갖고 터야 돼. 처음 틀 때는 가야 돼. 직접 가까운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자신청 이용하려면 사용자 등록은 처음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용자 등록 안 받아줘요. 가까운 등기소에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해야 돼.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어디 있더라? 자, 사용자 등록 찾으셨습니까? 예, 사용자 등록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서 니은번 가시고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 자격 대리인 등기소에 뭐 하여? 형광펜. 출석하여 형광펜. 그게 시험 문제 난다니까. 출석하여. 최초로 자 사용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출석해야 사용자 등록 받을 수 있지 인터넷 접속해서 사용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유효기간 3년 나오죠. 기억번에. 나중에 익히셔도 되고 뭐 유효기간은 3년. 자, 넘겨보십시오. 자, 그 뒤에 내용은 뭐 지금 상관이 없고 199페이지 4. 제목 관공서의 촉탁 찾으셨습니까? 그건 이거죠. 뭐와 동일한 것이다? 신청과 동일하니까 관공서 촉탁에 관한 등기 규정은 신청에 관한 등기 규정을 뭐 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 양가로 1 관공서 촉탁 법률 용어. 촉탁에 의한 등기는 형광펜. 그 다음에 관공서 거래 주체, 공권력 주체 인정된다.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 규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게 제외하고는 자 형광펜 신청으로 인한 등기 규정을 준용 형광펜.
촉탁에 의한 등기는 뭐에 관한 등기 규정을 준용하는지 신청에 의한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자,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교재 200페이지. 크게 보셔야 돼요. 총론 쪽은. 중단에 중간 부분에 신청주의 예외 이렇게 되는 거 제목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구조를 이해하라는 거죠. 신청의 예외라는 것은 배당이 6위가 아니죠? 촉탁은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신청의 예외라는 제목에는 그럼 뭐와 뭐가 배당이 떨어져 있다. 교재를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와 뭐? 직권과 명령. 그럼 직권은 등기 사무 처리하는 공무원인 누가 권한을 발동해서 등기하는 것? 등기관이 스스로 공무원이 권한을 발동해서 등기하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을 법률용어 직권 등기 이렇게 부르고, 명령은 법원에서만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 200페이지 자, 크게 안에 구조 익혀나가기 의1 나오고 2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제목 등기관의 직권 형광펜. 자, 그리고 교재 202페이지로 가시면 하단에 3 법원의 명령 형광펜 보이십니까? 법원의 명령 해놓고, 자, 이제 교재를 이제 만들 줄 아셔야겠고, 직권등기 안에 거기에 보시면 직권등기는 법률에 규정해 놨을 때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200페이지에 등기관 직권해 놓고 양가로로 되어 있는 소제목이 있죠. 소유권 보존, 변경, 경정, 말소 서부터 202페이지가 양가로 8번까지 제목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에 규정해 놓은 사유입니다. 그럼 법률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강론에서 앞으로 배울 등기라는 거죠. 그걸 지금 총론에다 미리 이걸 다 땡겨서 거기다 몰아놓은 겁니다. 이걸 갖다 지금 8가지를 암기하는 작업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겁니다. 이건 반복해서. 네. 자, 그 다음에 교재 이제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203페이지. 자, 요거는 여기입니다. 등기 그러면 신청한다면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따르죠. 그러면 방문 신청하든 전자 신청하든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거 뭐 약방의 감초처럼 가장 기본이 되고 잘 나가는 주제입니다. 등기 신청 적격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등기부의 재산권은 어디에다 등기해 주냐면 갑구와 을구의 재산권을 등기해 주죠. 그러면 민법에서 여러분들 자, 처음 배울 때 권리 능력이라는 법률 용어 배우셨습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데 능력이 민법에 법률 용어가 뭐가 있냐? 권리 능력도 있고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게 들어본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고 책임져 책임 능력도 있고 불법 행위 능력도 있고 네.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능력이 5가지 민법에서.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권리 능력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럼 그 5가지 정도가 민법에서 구별해야 될 개념인데 그 중에서 권리 능력이라는 건 재산권을 자기 이름으로 가질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민법에서 권리 능력을 일컬어서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얘네가 신청한다면 재산권을 등기해달라고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전세권이라는 재산권을 등기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국가기관에. 그러면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걸 따지는 문제가 등기, 신청, 적격. 민법으로 일컬으면 권리 능력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 그것만 이해했으면 이 안의 내용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자, 203페이지 보시면 이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적격. 자, 옆에다가 메모. 등기명의인, 등기명의인. 크게 써.
다섯 글자 법률용. 등기 명의인.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일컬어서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다? 민법을 같이 대응하셔서 권리, 능력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지위 자격은 자 민법에서 누구한테 인정한다? 끝! 이러면 되지 뭐. 누구한테 인정한다? 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인. 민법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에게? 인에게.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지위 자격 누구한테 인정한다? 인. 자, 그럼 인은 민법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인으로 부여하는 게 있고 생명은 없는데 생명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으로 부여되는 자가 있죠. 그러면 자 생명으로서 인으로 부여되는 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으로 인정되는 자. 결론 요거죠 뭐. 누구와 누구에게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 자격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실체가 존재, 그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활동하고 그 단체에 정관이 있고 그 단체 구성원이 존재하고 단체 사무실이 있고 그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법률 규정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다 활동도 하고 정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 구성원도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죠. 그걸 걸어서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법인과 비법인 사단, 재단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인 등기를 하고 활동하느냐, 법인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느냐 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법은 비법인 사단, 재단에게도 등기 신청 적격을 부동산 등기법에 근거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자 등기 신청 적격이 누구한테 인정됩니까? 그러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례 문제로 내는 문제가 오지선다룬하겠죠. 예. 그러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에 해당하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고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연습 이렇게 문제 난다는 겁니다.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먼저 판단해 보세요.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 X 댕. 왜 댕이냐?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끝이야.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끝이라니까. 걔가 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지. 뱃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대답하면 끝이고. 얘는 뱃속으로 배 바깥으로 나와야 그때서부터 사람이. 그걸 뭐 전부 노출 뭐 이렇게 부르는데 배 바깥으로 나와야 뭐 그걸 알아서 나오건 뭐 칼로 찢어서 끄집어내건 그런 거 상관없이 언제서부터 이러면 출생이라는 게 법률용. 출생이 나올 출자잖아요. 생명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뱃속에서 나오는 거지 뭐 그걸 칼로 이렇게 해갖고 끄집어내건 알아서 지가 나오건 나와야. 그러면 태아는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연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없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려운 뭐 지금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망한 자 등기 신청. 등기 신청 적격 없다. 왜?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미성년자 이렇게 하면 미성년자 등기 신청 적격 있다. 의사 무능력자 등기 신청 적격 있다.
오. 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요만큼 간 거, 완전 간 거. 아, 완전 간 거. 아이. 완전 갔다고 국가기관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람. 자, 요만큼 갔든 완전 갔든 그 사람을 뭐라 부르고? 아니요. 의사무능력자라 부르는 거예요. 요만큼 갔다 완전 갔다고 국가기관의 선고까지 받은 자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거 가든 간 거 자체는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만큼 갔다 완전 갔다고 법원의 선고까지 받아야 피한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그런 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지금 만약에 피한정 후견인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오 해야 돼. 아니, 뭐 반쯤 맛이 갔다고 법원에 선고받은 자는 재산 취득 못하나?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시험 질문에 나오는 거 이쪽 갖고 가려볼게요. 자, 여기 중학교 있네, 여기 옆에. 해볼까요? 옆에서부터 시작해볼까? 시험 문제? 이 옆에 무슨 중학교 있어요? 평여중이 있대, 평여중. 평택여중이요? 평택여중. 등기 신청 적격 있다. 아니, X 해야지. 댕 해야지. 평택여중은 법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 왜? 평택여중을 설립한 법인은 따로 있어. 평택여중을 설립한 법인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만약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 법인을 설립한 법인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학교 법인의 주체가 국가일 경우는 국가기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명이 공법인 같은 경우 학교는 국가명이나 지방자치단체 명의, 사립학교가 설립자일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한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재산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는 법인이다. 학교를 설립한 법인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돼. 그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났던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엄청 쉬워요. 농업협동조합 정확한 명칭. 농업협동조합. 시험에 많이 나는 것들만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죠. 오댕? 오 해야 돼. 오.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 법인이니까. 아, 법인이에요, 진짜. 법인이에요. 법인이라고 밀어야 돼요. 법인이에요? 네, 법인. 그럼 또 나오는 시험 났던 것만 이제 처음서부터는 그게 다 이 셋 중에 배당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 구별하는 문제 사례들이. 또 시험 나는 거 해볼게요. 평택이 지금 가장 많은 거. 정비사업.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도 하고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하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조합 설립되죠. 공법에 근거해서 조합 설립된 도시개발 사업 정비조합. 등기 신청 적격 있다. 댕? 오해하죠? 아, 도시개발 사업 정비조합 법인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되는데. 법인 설립 등기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정비조합. 그죠? 도시개발 사업조합 법인 등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주거 환경 정비조합. 쉽게 이제 실무적으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조합. 더 못 알아듣겠어요. 정비사업조합. 오! 그 다음에 또 내 본 것 같아.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댕. 지역주택조합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공법 조금 이제 고 교수님하고 좀 배울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조합 있죠? 강제사항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도시주거환경정비조합, 재건축조합 지금 안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있죠?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은 임의사항입니다. 법인 등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법인 등기를 한 지역주택조합이라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면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 거 구분해 나가는 게 지금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사례 문제로 갖다가 이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낼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뭔지.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교재 203페이지. 등기 신청 적격. 이제 큰 키워드는 잡고 가셔야죠. 재산권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구나. 자, 첫 번째 양가로 1 누구한테 있다? 자연인. 형광펜. 양가로 2 법인. 그 다음에 교재 넘기셔서 양가로 3 비법인 사단 재단이죠? 예, 요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해볼게. 양가로 3 형광펜 치시면 안 되죠. 민법상 조합은 자 메모 X 일단 X. 민법상 조합은 그 옆에다 지문 옆에다가 X 하면 돼. X. 뭐가 X냐고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또 나중에를 위해서 민법상 조합은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그러면 법인으로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법인으로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까? 법인으로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메모가 되셨죠? 이해가 되셔야 돼. 메모 놓고 이게 X가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예. 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으로서 인정해주지 않.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조합이라는 이름이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와.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법인이고, 자 재건축조합, 도시주거환경정비조합 법률 명칭은 법인이고,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아닐 수도 있고, 민법상 조합 법인이 아니고 계약관계이고, 농업협동조합 법인이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조합 용어 나오는 것들이 그 정도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학교 나오죠? 형광펜 필요 없고 옆에 X만 먼저 하셔야지. X. 자, X라는 것은 지금 이거 학교는 뭐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 재단도 아니라 학교 이름, 평택 여중 명의로는 재산을 그 학교 건물, 그 운동장, 토지를 등기할 수가 없고, 그 평택 여중 학교를 설립했던 법인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평택 여중 국립, 공립, 사립. 제가 여기를 몰라서. 국립? 자, 말씀드릴게. 국립이면 국가 명의로. 공립이면 지자체 명의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개인이 설립했으면 그 설립한 법인 명의로, 학교 설립한 법인이 따로 있죠? 네, 법인 명의 이렇게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가 없다. 학교를 설립한 법인은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또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더. 자, 그러면 평택시도 법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평택시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 아니, 오해야 돼. 저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고, 평택시 땅이 있다, 없다? 아쉽게, 평택, 그 시청 누구 거예요? 평택시장 하지 마셔요, 또. 그게 왜 시장 거예요? 평택시 거지. 그, 평택시청 건물 누구 거예요? 평택시 거. 등기부등본 할 일 없으면 떼어보세요, 한번. 누구 명의로 나오나. 그, 번지수 알으면은, 그, 평택시청 따고, 건물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평택시 명의로 나요. 경기도 평택시. 왜? 법인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법인은 그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사법인, 국가일 경우 설주책, 국가일 경우 공법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공법인은 국가도 법인일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국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땅 건물? 있어요. 국토교통부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행정안전부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기관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서울특별시 명의로, 광역시 명의로,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거기까지가 시험 문제. 비전동. 거기까지가 시험 문제. 비전동.
없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없어야 해야 돼. 없어야 해야 돼. 예, 없어야 해야 돼. 왜냐하면 지자체까지만 법인으로 인정해줘. 지자체까지. 지자체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읍. 평택시 읍이 있나요? 평택시 읍 있나요? 안중읍 있대. 안중읍. 여러분들 들으래. 안중읍. 안중읍사무소 있죠? 쉽게 얘기하면 시험 문제에서 읍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는 실무적으로 그 읍사무소 건축물, 읍사무소 땅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등기상 증명서 떼어보면 누구 이름으로 소유자가 돼 있냐는 거지. 등기명의인 적격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중 읍 명의로 되어 있는지 평택시 명의로 땅 건물이 등기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뭔지는 이해하셨죠? 네. 안중읍 등기 안 돼 있어요. 읍은 지자체가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그러면 지자체인 누구 명의로? 평택시 명의로 그 안중읍사무소 토지 건물 등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해 작업하시면. 그래 읍 안 되죠? 면, 동, 리.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상은 절대 뭐 출제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요 얘기 요거 구조는 좀 꼭 익히셔야 돼요. 이 구조로 해갖고 나가기 때문에 요 등기 신청 적격까지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이어서 등기 신청 정보를 갖다가 누가 쓸어 오느냐가 등기 신청인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구조 이해 나가 볼게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